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섹터의 연구원 한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식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시장에서 매기가 살아있는 게 2차 전지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좀 올라줬거든요. 올 한 해.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정 연구원님께서 내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든 어디든 완성차 업체가 미국 진출하려면 결국엔 K배터리 써야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최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IRA 법안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 IRA 법안은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일단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손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완성차 OEM 업체들이 IRA 법안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 미국 현지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체인들을 이제 골라보면 사실 국내 3사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OEM 업체들이 국내 배터리 3사에 지금 모두 다 합작사 설립을 요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주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은 굉장히 바게닝 파워가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어깨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여기 거고요. 빨간 박스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제가 네 가지 배터리 셀 업체들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는데, 중국 업체들과 손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고요. 일본 업체 중에는 파나소닉이라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파나소닉은 테슬라 정도와 같이 하려고 하는 업체이지 네네. 다른 업체들과는 별로 할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유일한 대안이고 지금 수주들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그 베를린 네. 기가팩토리 생산이 좀 늦어지는 게 네. 결국엔 테슬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물량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거기는 어떻게 동조하십니까? 어떤 부분이세요?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170이라는 원형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향후에 네네. 이제 4680 배터리를 사용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은 모두 다 습식 공정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만들 때부터 항상 모든 엔지니어링에서 그래왔지만 기존의 똑같은 공정을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추구하는 건 배터리에서 건식 공정을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 건식 공정이 기술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이제 배터리 자체 생산에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식 공정은 기술적으로 양산성이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계속 시기를 조율을 하면서 그 시점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습식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에너지솔루션이나 파나소닉한테 그대로 조달을 받아도 되는데 굳이 자체적으로 이걸 늘릴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식 공정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진행 상태, 그 테슬라는 이제 건식 공정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우리 국내 3사는 습식 공정이기 때문에 이게 좀 섞일 가능성은 없고 테슬라의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도 앞서 저희가 LG화학 양극재 그 미국 테네시 공장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는 이슈가 2차 전지 쪽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IRA 법안으로 인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엄청난 수혜 가능성에 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전부 다 확정된 건 아직은 조금 없지만 지금 기사 플로어만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뭐 GM이나 현기차나 토요타나 뭐 많은 업체들이 지금 국내 3사와 지금 합작사를 미국에 설립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시화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소재 쪽에서도 IRA 법안에 보면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소재도 향후에 2028년까지는 100% 북미산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원자재도 있지만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 다 따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이 캐파 증설의 속도 이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 네. 4대 소재가 모두 다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터리 셀을 만들려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재료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앞서 계속 IRA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IRA 수정 법안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년 유예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통과 여부라든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IRA 법안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두 가지의 조금 변수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IRA 법안이 현재 발표된 것은 굉장히 러프한 좀 되게 표면적으로 큰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해서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조항들이 만들어지느냐에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3년 유예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원을 통과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3년 유예되더라도 사실상 저희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현지화 배터리를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라는 말인 거지 이 3년간의 이 잠깐을 위해서 중국 업체들과 손을 잡을 업체들은 여전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배터리 셀 소재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국내 업체들이 현지화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원자재 쪽에서의 중국 의존도가 꽤 높은 상황이라서 이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촉박해 보였지만 오히려 3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고 사실 지금 저희 시장에서 보는 생각이 달라질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RA 수정 방안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한국 말고는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2차 전지주들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는 이제 양극재를 비롯해서 뭐 리튬 관련주들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네. 내년도를 놓고 우리가 2차 전지주를 좀 공략한다 그러면 어느 쪽을 좀 포커스 맞춰서 봐야 될까요? 올해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등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배터리 셀에서 가장 높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가격의 단가 상승폭이 꽤 컸고요. 네. 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배터리 셀 가격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올해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이 단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 양극재 소재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더 성장폭이 큰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 네. 이제 아직까지는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리콘 응급제처럼 이제 침투가 시작되는 이런 소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성이 높은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전해기라든지 전지박 쪽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조금 더 내년은 유리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약간 눈길을 돌려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야 양극재 이렇게 가는데 왜 응급재 안 가고 동박은 안 가고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이런 말씀들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워낙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가 굉장히 몰려들고 있는데요.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은 아무래도 전기차도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내구재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저희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중요한 지역이 유럽과 미국인데요. 유럽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내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좀 꺾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보고서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이제 7,500불 최대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높은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유럽이 조금 약간의 역성장 혹은 뭐 성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합산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의 실적은 내년에도 여전히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좀 주춤거리더라도 IRA 뭐 이런 법안 때문에 미국의 수요가 좀 많이 늘 네, 테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커버를 해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내년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뭐 탑픽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꼽아주시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응급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이 섹터에서는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업체들의 실적 성장 가능성, 이제 실리콘 응급제는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또 일부 업체는 실적들이 좀 안 좋았던 네네. 전지박 업체들 중에서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업체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라든지
SK라든지 아니면 SKC 같은 SK 넥실리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 증설 가능성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양극재에 투자하시던 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차익 실현하시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뭐 투자 여력이 되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양극재 업체들도 더 올라갈 룸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데요. 네. 사실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도 좀 성격이 많이 갈리거든요. 이제 포스코 케미컬 같은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업체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조금 높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섹터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지금 탑픽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실리콘 응급제 하는 회사들 좀 관심 갖자라고 하셨고요. 네. 전지박 쪽의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시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 조금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결국엔 배터리가 전기차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렇다 보면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같이 보실 걸로 생각되거든요. 네.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인덱스 자료를 작성을 한 게 제목이 전기차 그 이후 스마트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네. 이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정말 이 정도로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수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업체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업체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잘 선택을 해서 향후에 이 전기차 혹은 그 이후에 스마트카 시대로 가더라도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와 손을 잡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텐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기준에서 향후에 이 자동차 산업이 변화가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도 전기차 신공장을 건설하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계획이 연기되고 있고 네.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향후에 스마트카 시대로 가기 위해서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이 부분에서 잘 변화에 대응하는 업체들만이 살아남고 과거에 마치 스마트폰 시대로 가면서 기존의 LG전자나 모토로라, 노키아가 전부 사라졌던 것처럼 결국 스마트카 시대로 가면서도 그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배터리셀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전략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스마트카 시장으로 갈 텐데 네. 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 내신 그 최근에 리포트 제목이 전기차 그 이후의 스마트카입니다. 검색하셔가지고 한 번씩 딥 리포트니까요.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식 연구원과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